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7번째 단계인 사후관리. 보통 증권 전달 및 사후관리 또는 상품 전달 및 AS,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만, 세일즈 분야에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증권 전달, 아니면 사후관리, 또 아니면 무슨 일반 세일즈 업계에서는 상품 전달 및 AS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아무튼 고객 우리가 세일즈가 완료돼서 클로징이 된 다음에 소개까지 받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이죠. 고객들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이 단계. 여러분들 이 사후관리, 고객관리는 항상 우리 영업인들에게 영원한 숙제이자 또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될, 또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왜? 고객 만족이 되지 않고서 여러분 상품을 판매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판매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기 실효가 나거나 계약 유지가 안 되게 되면 환수가 뜨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큰 영업적인 데미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또 여러분 이 완제품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불만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영업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영업에 신경 써야 될 시간에 고객 AS에 시간 쓰게 되고, 또 거기에 발생된 여러 가지 트러블, 고객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심적으로도 많이 고객을 또 자주 찾아가야 되고, 그렇죠. 활동량의 소비가 되겠죠. 이러한 사후관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되겠죠. 그렇죠. 과연 이 사후관리,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켜서 세일을 확장시킬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개를 받거나 재구매를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경우에는 내 정상적인 영업의 흐름을 방해시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큰 계약, 아니면 큰 사이즈의 계약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엔 자칫하다가 여러분들의 영업 인생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또 있게 마련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사후관리를 잘할 것인지, 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참고 영상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한 영상인데, 여러분들 먼저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큐 프라임 가축이라는 거인데, 여러분 여기서 가축, 고객을 가축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다. 이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축을 고객으로 바꿔갖고 이해하셔야 돼요. 가축이 아닙니다. 설마 우리가 고객들을 가축화 시키겠습니까? 그죠? 네. 평균 해발 4,000m 안데스의 고산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축을 키워온 잉카 후예들의 땅. 돌담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데스 산맥이 이게 해발 4,000m, 3,000m입니다. 얼마나 추울까요? 그렇죠? 여기 굉장히 고산지대는요, 낮밤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에는 거의 우리나라 한겨울보다 더 춥다고 할 수 있죠. 바람도 굉장히 심하게 불고요. 어째서 한쪽 벽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 벽에서 우풍이 심해야 안 심해야? 아니, 바람이 뻥 뚫려 있죠. 이런 데서 어떻게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Para acordar animal, para cuando entra el zorro para que saltes al toque. Cuando no sientes ya sale y mata por ahí, por aquí, por aquí. Si sale en la noche, cuando entra el zorro ya salta todo. 좀 전에 보셨죠 여러분? 거의 땅바닥 같은 데서 잠을 잡니다. 저는 모포 같은 거 2개 깔고서요. 여러분, 여기 아예 뻥 뚫려 있으니까 이건 우풍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밖에나 다름없는 그냥 벽이나 이렇게 하나 있는 것인데, 왜 이 목동이 여기서 자느냐? 오밤중에 갑자기 야생동물, 늑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습격이 들어오면은 이 가축들이 죽거나 아니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도 편하게 못 자는 거예요. 그 한데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모포 2장 깔고서 완전히 뻥 뚫어진 데서 이렇게 잠을 잔단 말이죠. Carnero se va por otro sitio. 밤새 가축을 지키기 위해 편한 잠을 포기한 목동. 일어나서는 바로 가축이 잘 잤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가축 알파카, 그리고 100여 마리의 양과 염소, 모두 무사히 아침을 맞은 것 같군요. 이제야 얼었던 몸을 녹이며 한숨 돌립니다. 온통 가축만을 생각하며 사는 목동. 온통 가축만을 생각하며 사는 목동. 그러니까 이 가축 때문에 편한 잠도 포기하고 거의 밤도 비상사태죠. 계속. 왜? 언제 야생
그 동물들이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나깨나, 그러니까 가축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고서 그때서야 몸을 녹이는 목동. 그러면 여기서 가축을 고객으로 바꾸십시오. 고객 관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목동에게 있어서 가축이야말로 생존의 근원이자 복의 근원이죠. 종교인에게는 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불교도한테는 부처님이 복의 근원이겠지만 여러분 이 목동에게는 바로 가축이 복의 근원이고 생존의 근원이죠. 여러분 세일즈맨에게는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고객이죠.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소득의 근원은 누굽니까? 고객입니다. 똑같은 마인드예요. 자나깨나 고객 생각. 자나깨나 고객. 그죠? 고객. 그것이 바로 영업인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의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요소인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이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 관리의 핵심은 결국 고객 관리인 것인데, 여러분 고객 관리는 이렇습니다. 마인드 관리, 자기 관리, 고객 관리, 사업 관리. 마인드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인드 관리가 안 되니까 잠수 타거나 아니면 출퇴근이 불규칙하거나 그 마인드 싸움이잖아요. 마인드. 일하기 싫거나. 여러분 영업이라는 게 늘 어찌 즐겁겠습니까? 사실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 힘든 일, 귀찮은 일이 훨씬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마인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잠수 타고 활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은 마인드 관리가 돼야 자기 관리가 되는 것이고, 자기 관리가 돼야 고객 관리가 됩니다. 아니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고객 관리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목동이 가축보다 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업인이 상존하려면요 고객보다 영업인이 더 부지런해지고 더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고객을 관리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분은 고객 관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고객 관리가 한다면 어떻게 사업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닌가?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사업의 근원은 핵심은 고객으로 시작해서 고객으로 끝나요.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에도 가만 고객 발굴로 시작해서 가만 고객 발굴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고객으로 시작해서 고객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세일즈이자 영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 보험이든 자동차건 화장품이든 다 똑같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고객 관리 안 되는 거고, 고객 관리 안 되는 분은 사업 관리가 안 됩니다. 결국은 마인드 관리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마인드 관리는 뭐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마인드가 결정된다. 그쵸? 네, 여러분 생각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우리가 생각이 든다, 생각났다, 생각은 들고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뭐 이런 생각 날 수도 있고, 세수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뭐 뜬금없이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은 들고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 든다, 생각 난다 표현하죠. 그러나 마음은 먹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은 내가 골라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상황이라 하더라도 좋은 마음 골라 먹을 수 있고, 내가 또 좋은 상황에서라도 나쁜 마음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골라 먹을 수 있어요. 긍정하는 마음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으로 마음 먹는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흘러갈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불규칙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결심으로 마음을 먹는 사람은 결심대로 사는 것이죠. 끊임없는 결심, 끊임없는 자기 각오, 끊임없는 자기 확신. 이것이 바로 세일즈에서 가장 성공의 석세스웨이인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신원서판으로, 우리 조상들은 신원서판, 그래서 몸신이 아니라 몸의 상태는 결국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복장 상태, 눈빛, 얼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의 상태를 투영해 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언행, 그 다음에 글자와 판단력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마음 먹는 사람은 날마다 발전하는 것이죠. 일신, 울신. 그렇죠. 여러분 매일 마음을 새롭게 먹으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루가 눈 뜨면 주어지듯이 마음 역시 새롭게 먹는 것이 나날이 발전하는 비결, 나날이 성공하는 비결인 것이겠죠. 마인드 관리가 돼야 자기 관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영업입니까? 사업입니까? 영업은 여러분들 남이 시키는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업은 내 거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말에 쉬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이에요. 왜? 쉬어야 되니까. 그죠? 남이 시킨 일 했으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은 자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주변에 뭐 그게 원장님이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든 편의점을 하시든 무슨 자기 사업 하시는 분이 저는 주말에 노는 것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사업을 한다면 과연 주말 빨간 날 다 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은 주말에 쉬어요. 그러나 내 사업이신 분들은 절대 주말에 쉬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라도 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저도 이제 가정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무조건 쉽니다만 토요일은 저는 무조건 일을 합니다. 자, 사업이 되려면 자기 관리가 될 루틴이 있어야죠. 루틴이란 건 뭐겠습니까? 나의 활동에 체계화된 패턴을 말합니다.
보통 스포츠 스타들도 있고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은 루틴이 있죠.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루틴이 있어요. 루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루틴을 복합화시킨, 전문화시킨 것을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스템 루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래야지 여러분들 감정대로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관리는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미리 정해두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엇을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전화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눈 뜨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까지 밥 먹는 시간, 여러분 밥 먹는 시간 정해놓지 않나요? 잠자는 시간 정해놓지 않나요? 일하는 시간도 정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도 정해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루틴과 시스템의 역할인 것이죠.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좋거나 내 컨디션에 큰 유무에 없이 무조건 하게 만드는 것이 루틴과 시스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루틴과 시스템 내가 세팅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은 남의 주도에, 남의 시스템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시한 출근 시간에 출근하고, 누군가가 제시한 퇴근 시간에 퇴근하고, 누군가가 제시한 시간에 전화하고, 누군가가 제시한 시간에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뜻대로 사니까 재미없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사야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맛있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뷔페도 여러분들 먹기 싫은데 억지로 누가 사주면 맛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재밌어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내 뜻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생은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결국 이런 루틴과 시스템은 수적 천서, 꾸준함의 생명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비범함은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쉽게 때려치는 걸 꾸준하게 하는 게 비범한 거예요. 예? 3000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번 전하는 거 누군 못하겠습니까? 근데 3번 전하는 걸로 3000번 하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이게. 저도 한 번 성공했지만 그 대단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범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전화하는 것, 일어나는 것, 퇴근하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범함의 근원이요, 자기관리의 핵심인 것이죠. 자, 고객인가 계약인가.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약 때문에 고객 만나는 사람들은 거절당해요. 아닌가요? 계약 때문에 전화하고, 계약이 필요할 때 전화하고, 계약이 필요할 때 사람 만나고, 계약 필요할 때만이 고객 생각나는 사람들은 거절당해요. 왜? 저도 그런 설계사 싫은 것 같아요. 왜? 아니, 자기 돈 필요할 때, 자기 아쉬울 때만 찾아가고, 자기 아쉬울 때만 전화하는 사람, 그런 설계사한테, 아니면 그런 영업인한테 여러분들은 구매하십니까? 아닌가요? 물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저도 알죠. 그러나 아니 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정말 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라면을 먹고 싶지 않나요? 그거 아니에요? 구두를 사신 또 뭐든 간에 뭔가 그래도 나를 좀 배려한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구매를 하죠. 저는 그런 영업이 싫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거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자기 뭐 아쉬울 때만 찾아오고, 자기 뭐 해야 할 때만 알랑방귀 끼면서 고객님 아 그러면 짜증나죠.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고객을 만나다 보면 계약이 나와야지. 왜 여러분들은 계약 필요할 때 전화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싫은 거야. 왜? 나 솔직히 고객하고 친하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은데 계약 때문에 억지로 전화하려니까 TA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집에서 늘어지고 싶고 그냥 더운 날에 그냥 에어컨 바람 쐬고 싶은데 계약 때문에 억지로 고객 만나러 가야 되니까 하고 싶겠어요. 활동량 줄어들죠. 그러니 고객을 만나도 표정이 환하게 웃는 게 아니라 찌그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하게 오늘 이 강의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을 생각해. 내가 계약 아쉬울 때 전화했습니까? 고객 안부가 궁금할 때 전화했습니까? 내가 정말 계약이 아쉬울 때 고객 찾아가려고 빌미로 뭐 어떻게 건수 만들어갖고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진짜 고객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찾아갔습니까? 여러분들은 설사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을 지금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순수하게 찾아갈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으십니까? 영업인들 여러분들, 고객들은요 그런 영업인을 좋아해요. 저도 한 명의 고객입니다. 저는 그런 영업인에게 기꺼이 물건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고객에 대한 배려만큼은 51%, 물론 49% 자기 이익을 또 챙겨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업을 오래 할 수 있을 테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좋은 물건 싸게 팔지 마십시오. 좋은 물건 싸게 팔면 망해요, 그 가게가. 좋은 물건은 비싸게 파세요. 그러려면 내가 좋은 물건이 되고 좋은 서비스가 돼야 돼요. 그게 담보죠. 왜 싸구려 서비스, 싸구려 물건 비싸게 팔려고 합니까? 그죠? 싸구려 물건을 비싸게 팔면 안 되듯이 좋은 물건 싸게 팔면 안 돼요. 똑같이 좋은 물건은 비싸게 팔아야 돼. 그러려면 내가 좋은 서비스,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영업인, 그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고객을 위한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 맨날 상품 설계할 때 누굴 위해 해요? 고객 위해서 합니까? 본인 위해서 합니까?
말로는 고객 위해서 한다는데 결국은 자기 커미션 위주로 하잖아요. 되게. 커미션으로 위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만큼 고객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겠죠. 윈윈이 돼야죠. 고객의 니즈는 전혀 아닌데 고객은 저축성하고 싶은데 본인은 맨날 허구한 날 종신보험 가입시키고 싶고 커미션 때문에 아닌가요? 여러분들 맨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고객은 단기 저축해야 되는데 내가 커미션 때문에 장기 저축으로 느려가지고 가입시키고. 저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 롱런 절대 못합니다. 왜? 고객은 한 번 속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못 속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바보 등신이 아닙니다. 가축이 아니에요. 고객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영업을 하는 것인지 고객을 위한 영업인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고객 만족에 집중합니까? 여러분 실적에 집중합니까? 여러분 실적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절대 롱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재구매 안 합니다. 소개 안 해줍니다. 왜? 설계사가 팔아놓고 난 다음에 영업인이 팔아놓고 나면 신경을 안 쓰고 팽개쳐 놓는데 어느 고객이 좋아하겠어? 어느 고객이? 왜? 나는 제품을 쓰려고, 나는 서비스를 쓰려고 한 것이지 그 설계사 주머니, 영업인에게 주머니 돈을 채워주려고 구매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물건을 쓰다 보면 나쁠 때도 있고 불만족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죠. 기대치보다 떨어진 일이 발생해지게 되면 그걸 영업인이 해결해줘야 되는데 해소를 못 해준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나쁜 건 생각보다 전파 속도가 빨라요, 되게. 그럼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영업인이 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약속을 기억합니까? 망각하십니까? 망각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고객님 잘해드리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약속 안 하나요? 그러나 망각하죠, 결국은. 시간 지나면 또 결국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계약자, 저 고객. 맨날 미안한 마음만 있고 안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고객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회피하고, 그죠? 책임지는 게 아니라 회피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저는 그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영업인도 봤어요. 이건 최악인데 아주 별의별 사람이. 자, 그런 분들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세일즈를. 그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 삼라만상 그 성질이 유사한 것끼리 모입니다. 유유상종. 다시 말하면 고객을 생각하는 영업인을 생각하는 고객을 만나.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정답입니다. 정직한 영업인은 정직한 고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업인은 거짓말하는 고객을 만나게 되어 있고, 게으른 영업인은 게으른 고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영업인은 부지런한 고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영업인은 성공한 고객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고객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영업인은 영업인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고객을 만난다는 걸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고객 관리는 선투자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고객은 여러분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편이 되는 고객. 내 어려울 때, 진짜 내 어려울 때 소개 한번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내일처럼 막 떠들어주고, 또 추가 계약도 해주는 그런 고객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고객 원하신다면, 진짜 우리는 그 고객을, 그런 고객들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마음가짐을 지금부터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가? 지속 가능한 일을. 꾸준한 성장.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남한테 권유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지금 하시는 일을 가족한테 권유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남한테 권유를 못 한다.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비전이 없다는 뜻이거든. 아닌가요? 여러분, 사업이 되려면 미래가 예측이 돼야 돼요. 최소한 1년 뒤 정도는 예측이 안 돼도, 최소한, 보험 세일즈 같은 경우도 3개월 뒤 정도의 실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하루하루 일품팔이, 날품팔이 인생이 되는 거죠. 굉장히 불안하죠. 왜? 이번 달은 먹고 살았는데 다음 달 맨날 걱정. 그죠? 사업이 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기회와 위험 요소가 관리되고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쓴 비용이 지출인지 투자인지 구분이 되면서 비용 관리 세팅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남한테 권할 수 있는 사업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속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 일을 나는 남한테 권할 수 있는가? 내 자식한테까지 권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에 남한테 기꺼이 권할 수 있고 내 가족, 친지 가족한테까지 권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비즈니스고 비전이 있는 일이겠죠. 희망찬 일이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원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일즈에 뛰어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업 관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고객. 그죠? 고객. 자,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우리가 이 한자말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집안이 우리가 제어가 되고, 그래야 뭐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린다. 뭐 치국평천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신제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관리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집안 관리가 안 되죠. 나 자신 관리가 안 되는 분은 절대 고객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핵심 뭔가요? 마인드 관리, 그죠? 마인드 관리 때문에 목표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목표가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 뭐 목표 세팅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 아니면 제가 추후에 한번 보완으로 좀 업그레이드 과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마음이 흩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인드 관리가 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마인드 관리, 자기 관리, 고객 관리, 사업 관리, 그러므로부터 사업의 완성이 벌어지면서 사업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무궁한 발전을 하는 것이겠죠. 이게 여러분 사업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영업 이런 상태 아니십니까? 고민만 하고,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거를 잘 해내갈 수 있을까? 이번 주 실적 어떨까? 이번 달, 우리 항상 이렇게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영업을 했을 때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시기가 많았어요, 이런 시기가.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뭐냐면, 그게 벌써 2005년도였군요. 벌써 14년 전, 횟수로는 14년 전 일입니다. 그날따라 여러분들, 제가 스케줄이 3개가 있었어요. 그쪽이 영등포 쪽, 신도림의 영등포 쪽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참 그런 날이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가 안 되려면 운이 안 되는 거죠. 딱 사무실에서 아침에 조회에 참석하고 딱 출발하는데 약속 3개가 연달아 다 깨진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팀장님, 설계사님, 저 갑자기 오전에 뭐 호출이 있어갖고 못 만나봬요. 그 다음에 점심 약속 뭐 외근 나가서 못 들어와요. 오후에 제가 어쩌고 해서 뭐가 안 돼요. 3사람 스케줄 다 깨진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되게 황당스럽죠, 여러분. 지하철 가는 중에. 그래갖고 뭐 하겠습니까? 더 지점에 다시 가자니 할 것도 없고, 집에 가자니, 이거 정장 쫙 입고 나왔는데, 그렇죠? 야, 이거 뭐 하지? 일단은 제가 영등포에 갔어요, 일단은요. 거기.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지방도 그런데 부산이나 뭐 광주나 지하철역 주변에는 항상 꽃집 있는 거 아세요? 화원이? 지하철역 내부나 아니면 지하철역 주변에 항상 꽃집이 있더라고, 희한하게. 지금도 있어요. 그날따라 그게 이제 한 6월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장미꽃이 장미가 되게 한 5월인가 6월인가 그랬어요. 그게 장미꽃이 되게 그래서 제가 꽃 선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장미꽃 한 송이가 700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700원이요, 800원, 1000원 안 됐어요. 꽃을 3송이를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갑자기 딱 생각난 게 뭐냐면, 꽃이 딱 눈에 보이길래 그 영등포 그쪽에 고객이, 제가 아는 고객들이 있었거든. 그래, 이렇게 된 김에 내가 고객들한테 꽃 선물이나 해야 되겠구나. 꽃 한 송이 일단 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고객, 김 무슨 그 여자 사무원인데 갔어요.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저를 보더니, 정상현 씨,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누구씨, 제가 꽃 드리려고 왔습니다. 딱 준 거예요. 했더니, 고객이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그때 난생 처음 알게 됐는데, 이 꽃이 사람을 그렇게 기분 좋게 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게 1000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구나. 저는 남자들은 되게 꽃 선물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저만 그런 거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자, 또 한마디 멘트를 하시죠. 누구씨 오늘 장미 같은 하루, 장미 향기 같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딱 드리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저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드리려고 왔죠. 네, 고맙습니다. 꽃을 주고 나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갖고, 다시 그 꽃집을 가갖고 4송인가를 더 샀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영등포 그 주변에 있는 고객들한테 다 돌려갔어요. 야, 기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들.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정상씨 이거 주러 왔냐. 그 다음부터 제가 뭐 했냐면은, 약속만 깨지면, 약속 깨졌어. 그 주변에 갈 데 없어. 그럼 꽃 들고 그냥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딱 지났나? 해피콜이 오더라고요. 2번째 날에 제가 꽃을 돌린 그 설계사 사무실이었어요. 설계사 사무실이었고, 건축 설계사 사무실인데, 꽃을 줬더니만 그때 그분이 정상희 씨, 안녕하세요. 예. 혹시 이쪽에 그분이 어디였더라? 회기 쪽이었나? 어디야? 어디, 청량리 쪽이었을 거예요. 청량리 쪽. 거기 좀 오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때 제 옆에 있었던 분이 마침 보험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나한테 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였냐면은, 갑자기 여러분 뜬금없이 이렇게 직원이 근무하고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고 꽃 주고 나타나니까 옆에 직원이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하니까, 내 보험 설계사 담당자야. 그러니까 그분도, 아니, 나도 옛날에 무슨 보험 들어온 거 있는데 나는 담당자 얼굴 코빼기도 못 봤는데, 자, 저런 설계사한테 관리받아.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나 안보험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나 그 사람 소개시켜줘. 이렇게 된 거였어요. 거기서 진짜 크게 배웠죠. 왜? 여러분들 영업 안 된다고 기도하고, 뭐 주여, 뭐 부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남의 인생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가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 꽃을 준 기억이 몇 번 있으신가요? 없지 않나요?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꽃 한 송이라도 들고 찾아온 경우를 보셨나요? 없더라는 것이죠. 아, 내가 솔직히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내가 그렇게 바래도 나를 위해서 전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문 밖에만 나가면 그 고객들의 삶에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그때 깨우친 거야. 아, 그래. 이게 기적이겠구나. 나는 남의 삶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해피콜이 들어오잖아요. 남의 인생을 기쁘게 만들어주니까 기쁜 일이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아, 거기서 크게 깨우친 거였어요. 아, 영업은 이거였구나. 그전에는 맨날 고객 그랬으면 저도 역시 맨날 뭔가 빼먹을 생각, 맨날 뭐 들들과 소개받을 생각 했는데, 그들한테 기쁨을 줘야 되겠구나. 나를 만난 기쁨. 나라는 영업인을 만난 기쁨을 줘야 되겠구나라는 고객 관리에 큰 제가 이치를 깨우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 기쁘게 좀 해줄까. 즐겁게 해줄까. 보니까 남의 인생에 기적 만드는 건 되게 생각보다 쉽더라는 것이죠. 초콜릿 하나만으로도 감동하는 게 고객이었고, 장미 한 송이뿐만 아니라 커피 한 잔만으로도 한여름에 더울 때는 한 덩어리 뻘뻘 흘리고 가면 그렇게 기분 좋아하고, 아, 우리 설계사 최고구나. 반드시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면 소개가 나왔고 그들에게 항상 만족했다, 고맙다, 오래도록 근무해달라, 그런 얘기가 항상 넘쳐나게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저만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거절의 장벽, 그 너머의 고객 삶에서 기적을 일구는 것이, 이게 바로 영업이고 이것이 고객 관리이고 사후 관리인 것입니다. 고객의 삶에 뛰어드십시오. 고객의 삶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절이라는 장벽이 있다는 것이죠. 이 거절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고객의 삶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모든 멍청한 사람들이 다 진입해 있겠죠.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야 할 고객들, 그리고 이미 계약으로 모셨지만 안 만난 고객들 쎄고 많습니다. 그분들의 고객 삶에 뛰어들어서 기적을 만드십시오. 기쁨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 이 장미 이야기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한번 약속이 펑크냈을 때 한번 강한 고객이나 기유직 고객에게 장미꽃을 한번 선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장미 향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